이준석,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윤리위가 이건 윤리위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군을 토벌해야 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윤리위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반란군은 토벌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근거가 당대표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 이 윤리의 한마디였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의혹은 믿고 당대표의 말은 못 믿겠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굉장히 윤리위가 정치적인 개입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윤리위가 당대표를 향해서 쿠데타를 한 거기 때문에 반란군을 토벌해야 된다라는 이제 친 이준석계 최고위원의 발언이 나왔는데 박윤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까 선동이라고 이 대표 비판하시잖아요. 더 직설적인 얘기를 김용태 최고가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딱 SNS에 그 이준석 당대표의 SNS에는 당에 가입하라 이렇게만 쓰여져 있지만 그런데 김용태 최고위원의 말과 이렇게 하려면 성내 그 반란이 벌어졌으니 다 들어와서 진압하라. 반란군을 토벌하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른바 홍위병의 준동을 선동했던 모택동,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과 이렇게 갑자기 연상이 돼서 그 결과가 엄청 끔찍했거든요. 우리 정치에서도 저렇게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가는 거, 이거 좋은 결과를 낳은 적이 없거든요. 또 지금 미국 정치에서도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트럼프의 의사당 난입 선동 했냐 안 했냐, 방치했냐 안 했냐, 또 그거하고 딱 지금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열정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죠.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자꾸 민주당이 당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한 사람으로서 자꾸 남의 당 얘기를 하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예. 지금 지혜를 좀 발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양쪽이 시속 게임하는 거거든요. 정치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이 볼 때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자중질환을 겪으면 저희가 웃을 것 같지만 실제로 국민의힘이 저렇게 안 되면 저희도 그냥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사 이익 보는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혜를 좀 발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반란군을 토벌해야 된다. 김용태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저게 선동이고 저게 속뜻 아니냐라는 건데 김용태 최고위원이 본 반란군이라는 건 김병임 대변인 그럼 누굽니까? 윤리위입니까? 아니면 윤리위의 징계를 바로 추인한 권성동 원내대표입니까? 반란군은 누굽니까? 저 얘기를 했을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내용들을 확정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특정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활동이 전개되는 내내 윤핵관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간장한 사발 할 것 같다 이렇게 특정 정치인을 모욕하듯이 얘기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의 국면들을 대립각을 정확하게 세워가면서 본인들의 세계관을 쌓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 일이 잘못돼 있는 것이 어디서 촉발됐는지를 보고 만약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있으면 고개를 좀 숙이고 한 발 물러나야 되는데 만약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구태 세력들이 쫓아낸 거야. 이런 세계관으로 자꾸 프레임을 나누게 되는 정치는 저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죠. 근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누가 뭐래도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 이준석 대표 손을 잡고 당선된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젊은 정치라면 할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쏟아낼 수 있죠.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단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대통령이건 대한민국의 가장 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잘못된 내용들이 있고 온당하게 갈 수 있도록 이쪽 저쪽에 대한 바른 비판들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한쪽 편에 서갖고 또 다른 편에 대한 편가르기를 하라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뽑아준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넷플릭스에서 회자됐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 한때 중간에 나오는 게 편먹기가 나오게 되는데 정치를 그런 방식으로 편먹게 하라고 국민들께서 많은 권한들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모두 발언에
지금 모두가 다 말을 좀 아끼자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실망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구든지 간에 모두가 다 같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라 생각하고 한 발씩 뒤로 물러서면서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박용진 의원님 말씀 중에 좀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뭐 점거 이런 거에 비교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 대표가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고요. 한번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세력이 탄탄하고 어떤 주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원내에 있는 중진이었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심지어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윤리위 결정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론밖에 호소할 데가 없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여론에 호소하는 뭐 곧 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게 너무 선동이니 뭐 폭력적인 행동을 지금 유발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 가입하라는 건데 그 얼마나 건전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비판할 일이 아니고요. 그 김용태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책 회의를 통해서 빨리빠르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윤리위의 결과를 비토하는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의 반발을 무력화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당은 정리가 됐어요. 당대표의 징계 시점, 효력이 시작됐고 직무대행으로 간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몇몇이 여론전을 벌이는 양상. 자, 과연 국민의힘의 내홍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